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중등 전공 A 문제입니다. 이때 중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외워서 쓰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워서 쓰는 문제보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교육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장특법에 근거에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외워서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특법에 나와 있는 기획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 과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기획을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인권이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니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통합교육의 실제라고 하면서 모두를 위한 학교, 니은을 존중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와 다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다 교재와 강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관련된 카테고리를 언급해줬죠. 여기 보시면 다양성, 평등성, 수월성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그리고 대놓고 이 니은의 사전적 의미인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원성, 평등성, 수월성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교육의 목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교재와 여러 강론들 내용, 개론들 내용을 찾아보시면 통합교육의 목적으로 총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 두 번째가 평등성, 세 번째가 수월성, 네 번째가 조화 또는 공동체 사회 구현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도 지금 이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다양성이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 장애 학생의 특성을 차이, 다름, 개성으로 인정해서 인간의 니은 차원으로 수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 즉 통합교육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카테고리들을 문제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맞는 내용을 다른 큐들을 통해서 메꿔나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요즘 중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요, 당연히 지금 보는 것처럼 빈칸 뚫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빈칸 뚫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 기존에 시험 문제 안 나왔던 내용 위주로 이제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중등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도 기획은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가 들어가고요,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교과 교실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여기 이 내용과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한 번씩은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일부러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교육과는 총론이지만 뒤에 나오는 강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자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중점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강혜경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강혜경 선책으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 A를 위한 평가 계획에 대하여 김 교사와 박 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획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김 교사, 위스크와 같은 기준 참조 검사 이외에 평가 방법도 있나요? 네, 기획이 있습니다. 자, 기획은 정적 평가와 달리 학생에게 자극이나 촉진해 주었을 때 학생의 반응을 통해 향상 정도를 알아보는 대안 평가 방법입니다. 즉,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적 평가와 반대 개념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획은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을 알아보는 평가 방법으로 학생의 가능성과 강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학습 과제를 하는 동안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보다는 니은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역동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고치기의 근접 발달 영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도 중요하고요. 학습 결과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선생님 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역동적 평가와 관련된 장점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장점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교수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성을 이끌어내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가, 교수 이런 식으로 연속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속적 노력이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될 강혜경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지체장애 평가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음 4번,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밑줄 친 기행률 중 틀린 거 2가지를 찾고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된 구나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해서 교육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고용 등의 직업 재활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는, 즉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책임지는 거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아니라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니은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 디귿과 리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지원센터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각급 학교장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구나 문장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 그리고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번 같은 경우에도 출제되고 나서 조금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다음은 땡땡고등학교 현장실습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친 기획에 해당하는 고용모형의 명칭을 쓰고 밑줄친 니은이 의미하는 지원방법 명칭을 쓰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용모형의 명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같은 경우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 당연히 경쟁고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호고용이 있을 거고, 이것들의 장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지원고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 3개 중에서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획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통합된 환경에서 실습이 어려운 중도 장애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워크 액티비티를 실시하고 외부 실습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에서 인근 사업체 하청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작업 기능을 높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작업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구역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작업장에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보호고용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의 명칭을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용보험의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얘네들을 포함하는 보호고용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워크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쟤는 시판되고 있는 작업포병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이 의미하는 지원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유급인력의 공식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회통합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비장의 또래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에서는 직장 동료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전환고용에서도 나오잖아요. 전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업 코치, 잡 코치 또는 직업을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원 고용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너무 사회통합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 코치, 직업 코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청 많은 역할을 하다가 점점점 주변 사람한테 본인 역할을 양도를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자연적 지원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개념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지도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죠. 이게 직업 코치와 작코치, 작업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출제근에서 좀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세련되게 내려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단서라든지 큐를 좀 많이 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문제를 내가지고 좀 말이 많았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심리 동기적 특성을 쓰라고 했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결정과 관련해서 자기결정 구성요소에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다음은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신규 교사와 멘토 교사의 대화이다.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니은에 나타난 학생 2의 중국어 명칭을 쓰라고 하죠. 2020년 기출문제, 중등 문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이러한 장애 명칭들 쓰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지난 학기에 전학 온 학생 D와 E는 잘 정하고 있나요? 학생 D는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런 행동을 잘 수행한다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콤마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나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 효능감 또는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성공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 효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고요. 성공 기대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제를 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아는 게 성공 기대감이죠. 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을 믿고 있군요. 기획이 높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학업 상황에서 친구들의 과제를 완성한 것을 보면 자신도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획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 밑줄 그린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니은 학생이는 XXY 염색체를 가진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라 해요. 이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알 수 있죠. XXY이기 때문에 클라인페트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증후 명칭 어쩜 쉬웁니다. 이거보다는 더 기억할 건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카테고리를 지정했으면 좀 더 깔끔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세련되지 않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효능감과 관련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밑줄지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죠.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공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학습장애 학생 G와 학생 H의 문제풀이 과정과 결과를 보고 분석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행등에 해당하는 용어로 순서대로 쓰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내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의 큐들을 좀 봐야 되는데 큐들을 보니까 여기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용어가 언급돼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문제를 집중해서 풀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리고 작업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획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책에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혜아 선생님 책, 이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수학학습장애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기억 능력, 언어 능력, 시공간적 능력, 그리고 주의집중 능력, 처리 속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5가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카테고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카테고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풀면 지금 기획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능력이 들어갑니다. 자, 수식 방향과 수정렬이 복잡하고 수를 혼동해서 기억하며 문제를 푸는 위치를 자주 잊어버리는 등 시공간 능력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니은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돼 있죠. 곱셈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부족해서 기본셈에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복 누적된 연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곱셈국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반복 누적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이 반복 누적된 연습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내용을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김현 3층에서는 뭐라고 한다? 니은을 자동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김현 선생님 수학학장의 파트에서 구구마다 저 자동화가 언급이 되어 있죠. 어떤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를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인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구를 암기를 하는데 이 직접 인출은 방금 얘기했듯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를 하려고 하면 반복 누적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리고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애매하게 문제를 내서 자, 다음은 땡땡중학교 건강장애 학생 K의 보호자와 선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며칠째 기획에 해당하는 인지행동 중재 방법 명칭을 쓰고 괄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호자 선생님, 학생 K가 퇴원 후 학교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학습 결손도 걱정이지만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그런지 불안과 긴장이 심해지고 있어요. 자, 개별적인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학업 지원 측면에서 학습 결손 보충과 평가 조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 이런 것들이죠. 학습 결손 보충과 평가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안과 긴장에 대해서는 깊고 느린 호흡, 심상 등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네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서행동 장애, 불안 장애, 인지행동 중재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간다고? 이완 훈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깊고 느린 호흡, 심상 이걸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이완 훈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니은인데 학생 K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약물 투여 담당자 지정을 포함해서 건강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 K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할 것이고 약물 복용에 따른 니은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숙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본다고 하면 니은 같은 경우는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문제를 제가 출제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출제한 분과 관련된 강론서를 찾아보시면 다른 책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 아나필락시스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신을 맞았을 때도 과부하게 면역 반응이 생겨가지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쇼크가. 그래서 니은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작용까지도 제가 채점이 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도 제가 얘기했죠. 요즘 중등 교육과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왔던 거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9번 내용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목적을 이제 쓰는 것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수업 실수를 운영하는 방법도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본교과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느낌으로 지속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창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아마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편수 방법 그리고 본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교과 주제와 관련된 총 10가지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출제되고 나서 좀 문제가 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등 2020학년도 중등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좀 중간중간 구멍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뭘 볼 거냐면 작성법을 보시면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하는 검사 유형을 쓰라고 하죠. 일단 학생 B 특성을 본다고 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안구 손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됨, 현재 확대 자료를 사용하나 점점 시력이 나빠질 예후가 있어 점자 교육이 요구됨. 그래서 기획을 보시면 자료 요청 계획에 땡땡시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할 사항이라고 해서 CCTV, 그리고 점자 익히기, 교과서 지도서 및 점자 쓰기 도구, 그리고 기획, 읽기, 교과서 지필평가 자료를 위한 시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요, 이 관련해서 개념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시력검사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와 지필평가 자료를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와 다른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력검사는 근거리 시력검사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교과서 지필평가 자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매체 평가라고도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 학습 매체 평가로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보통 학습 매체 평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력 검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따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장애 진단이 아니라 학습 진단과 관련된 평가로 학습 매체 평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력 검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를 시력 검사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 시력 검사와 주관적 시력 검사가 있죠. 그리고 이 주관적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근거리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시력 검사라고 보시고 근거리 시력 검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매체 평가 같은 경우는 나올 거라고 하면 아예 따르게 학습 매체 평가라고 언급이 될 겁니다. 즉 이거 답이 읽기 학습 매체 평가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밑줄 친 니은과 디귿에서 학생이 취해야 할 자세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단 우측 보행 상황에서 양팔 및 손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지팡이 위치를 포함해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 보시면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로 현재 기출 문제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포함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대각서법과 핸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왼손에는 지팡이를, 오른손에는 벽을 따라서 핸드 트레이닝 하는 이 자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뭘 잡아야 되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손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지팡이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볼 내용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이 내용도 있잖아. 시각장애와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각장애, 두 번째가 청각장애, 세 번째가 중도중복장애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좀 더 알아야 될 건 촉각지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된다는 것 정도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 학생 M의 특성에 설명하고 있는 증후군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또 물어봅니다. 원래 한 회에서는 똑같은 영역을 잘 안 물어보는데 지금처럼 또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학생 M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이 내용이 눈에 띄죠. 15분 염색체 어머니부터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부적절한 웃음, 행복하는 행동, 손에 흔드는 것.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안절물 증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M의 특성이 전부 다 안절말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밑줄 친 기획의 이유를 인지부화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 스크랩 중재 적용 계획이라고 해서요. 상황 선정 시 점검 사항으로 학생이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데 신경 쓰지 않도록 화자에 공유되는 상황 지식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크랩 중재를 이용한 언어 지도, 스크랩 활용을 이용한 언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상황 맥락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전달이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 지식이 따라서 제공이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지식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 언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 신경 쓰지 않도록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요. 원칙상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도록 상황 지식을 명시해 준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인지적 자원을 어디다 많이 쏟을 수 있다? 바로 상황 언어에 쏟을 수 있어요. 즉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맞는 상황 지식을 찾는데 인지적 자원을 쓰지 않고 상황 언어, 즉 말을 배우는데 인지적 자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인지 부화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맥락과 지식과 상황을 다 배우는 것보다는 지식과 언어만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명확히 해준다고 하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부하가 적어지고 따라서 남아있는 인지적 자원을 상황 언어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관계를 쓰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가능한 목표는 언어를 밑줄 친 리을의 근거에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제가 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열래요가 중요하죠. 여는 거는 행위죠. 그리고 누가 연다고? 제가 열기 때문에 행위자,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소 행위인데 질문에 대한 반응이잖아. 어디에 앉을까요? 돼 있고 이 어디에 해당하는 장소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앉는다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의자에 앉으세요. 아니면 창가에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있기 때문에 창가에 앉아라 라고 쓰시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카테고리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괄호 안에 기획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나오는데, 자, 학생 N의 사회적 기술 지도 계획을 보시면 목적, 사회성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을 기르고 사회성을 형성하고자. 기획은 사회성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인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은 사회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꽤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니은에서 물어봤죠. 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구체적 단계명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없을 때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 패스 전략을 얘기했죠. 이 패스 전략 같은 경우도 앞에 나왔던 김혜삼 책에서 잘 언급되어 있고요. 이거 김혜삼 책에서는 상황맥락 중재를 언급하면서 패스 전략과 슬램 전략을 언급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게도 지금 현재 패스 전략은 시험 문제 2문제가 나왔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거나 단계를 쓰는 게 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이 패스 전략의 3단계의 내용은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 중에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안들을 말하고 이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접 수행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맥락 중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텐데 그 평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한국판 적응행동검사 KSIB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SIB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뭐 국립특수고에서 만든 ABS라는 것도 이제 쓰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디귿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 내용을 보시면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방법 2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2가지 평가 방법은 각각 다른 정보 제공자와 평가 형태를 포함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타당도가 나와 있는 사회적 능력 또는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이 김동희 선생의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 타당도에 따라서 사회성 기술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죠. 뭐 유형 1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 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언급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건 소위 말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형 1밖에.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 선생님 책 내용을 찾아보면 예시가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예시가 나온다? 면접이나 면담. 그리고 2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교도 평가가 나와요. 이 면접이나 면담 같은 경우는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 통해서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교사한테 할 수 있죠. 그리고 교도 평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제공자 평가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사회적 타당도에 따른 사회성 기술 평가 분류하는 방법인 타입 1 내용을 이 3번에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도 좀 말이 많죠. 왜 말이 많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 3이 나왔어요. 그러면 1과 2를 써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당도가 거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높은 거가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교사 스스로가 되잖아. 교사 스스로고. 그 평가 방법은 관찰이잖아요. 근데 관찰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작성법을 보시면 EMT와 관련된 내용이죠. EMT의 환경 구성 전략과 활동을 고려해서 괄호 안에 기획리에 해당하는 예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도움과 보드게임, 불충분한 자료와 라면 끓이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되는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드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박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박스를 못 열게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을 요청할 거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라면에서 중요한 물이라든지 스프 빼버리면 분명히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획과 리을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괄호 안에 니은 미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공동관심 유형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각 유형에 따라 괄호 안에 디귿과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의 그리고 학생 행동을 예한 가지 순서대로 기술할 것. 단 니은 미음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 순서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유형임. 그리고 기획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음의 내용 연기설을 고려해서 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도움과 보드게임과 연결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보드게임을 잘 못 열게 한다. 그러면 학생의 공동관심 유형이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이소연선 책에 나와 있는 자폐성 장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공동관심 시작하기가 있고요, 공동관심 반응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하기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열어야 되는데 잘 못 열 거잖아. 그러면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교사에게 보여주든가, 아니 이거 손으로 가르치든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의 공동관심 유형에 쓰고 교사 학생 등을 쓰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자료, 라면 끓이기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끓이기 필요한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의 공동관심 유형이 만약에 반응하기였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 열어달라고 얘기하면 교사가 반응을 해줄 거야. 그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뭐 공동관심 반응하기 관련된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손에 가르친 거 따라간다든지 이런 내용으로요. 그리고 교사 학생 내용도 마찬가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쓰든지 대부분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건 여기 나와 있는 공동관심 유형이 새롭게 나왔던 개념이라는 것 정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설 쓰기죠. 소설 쓰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논픽션으로. 그리고 14번 문제.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동기평가 척도. 이 동기평가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성문 선생님 책도 응용행동 분석 책에서 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응용행동 분석 이호선 책에도 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동기평가 척도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작성법을 보시면 밑줄친 기억의 특성을 행동 기능 측면에서 서술하고 괄호 안에 니은에 나가는 기술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획이 뭐냐? 교체 기술입니다. 이 교체 기술 같은 경우는 행동 기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한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기술 명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체 기술과 그리고 대처 및 인내 기술, 일반적 적응 기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뭐를? 대체 기술을요. 대체 기술의 하위형 세 가지가 기획과 대체 및 인내 기술, 일반적 적응 기술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줄 밑줄친 디귿을 분석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각적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준, 경향, 그리고 직관성 정도, 그리고 변화율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중에서 수준 같은 경우는 늘 들어갈 키워드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과 중재선의 자료점 비교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성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마지막 자료와 중재선의 첫 번째 자료의 차이점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한 개념과 정의로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뭔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 경향, 변화율, 직각성 정도, 그리고 중첩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첩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각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B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 내용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형태의 내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B 내용의 작성 방법을 보시면요. 학생 Y의 언어 지도를 위해 밑줄친 기획을 할 때 유념해야 할 지도할 내용을 이유 한 가지 함께 서술하라고 하는데, 자, 기획 내용을 보시면 국어 사전을 활용해서 사전적 정의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사전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휘 지도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휘 지식 수준에 따른 교수법을 보시면 이 조금이의, 부분이의 충분한 이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사전적 정의는 여기 조금이의 수준이 있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어휘와 정의를 단순히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이의 수준의 사전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맥락 안에서 그리고 다른 어휘들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죠. 조금 더 확장해 줘야 된다고.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쟤는 조금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카테고리로 관련 내용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할 내용은 조금이의, 부분이의, 충분한 이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와 이에 대한 지식교수법을, 어휘지식교수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꼭 관련된 카테고리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이런 형태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니은의 예시를 보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니은 질문 만들기, 그리고 디귿 질문 만들기, 그리고 평가적 질문 만들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가 담겨있는 카테고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기 김동현 선생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선생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의 이해, 단어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내용은 문자적 이해와 관련했다고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 질문 만들기를 쓰시면 되고, 그러면 니은의 예시가 존 씨는 무엇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 생각했나요? 누가 알다시피 이거 마지막 세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 리을을 바탕으로 디귿의 예시를 해당하는 추론적 이해 질문을 같이 쓰라고 하는데, 이 추론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방금 봤던 표를 살펴보시면 추론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읽기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개인적 경험, 지식, 직관을 이용해 가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잖아요. 추론적 이해에 관련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존 씨를 위해 배면 할아버지가 왜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예시를 통해서 답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자마자 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신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많이 썼냐면 다 전략, 읽기, 다전략 중에서 협력 전략적 읽기가 있잖아요. 이 협력 전략적 읽기 같은 경우는 질문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 뭐 바로, 거기, 작가와 나 이런 형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문제를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 틀렸겠죠. 그리고 2번. 자,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작성 방법. 밑줄친 기획이 중도 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교육 환경, 교육 내용 차원에서 한 가지씩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라고 해서 정상화 원리가 나와 있죠. 이 정상화 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점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상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통합교육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 책에 따라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소시설 환경에서 기능적
으로 생활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정상화 원리입니다. 그럼 이 정상화 원리에서 방금 얘기했던 뭐가 나온다? 최소 제한 환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환경이 되는 거고 이게 내용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소 제한 환경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의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통합교육 방법으로 우리는 뭘 얘기했다? 개별화 교육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의 철학과 통합교육의 환경과 통합교육의 방법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괄호 안에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을 순서를 쓰라고 하는데 니은 정상화 원리에 기반해서 올펜스버거가 체계화함 개인이 한 사회의 가치로운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성 역설함. 알다시피 이거는 SRV 이론,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회적 역할 가치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디귿, 이 디귿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가 자기 옹호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도 공선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학생 지위 정보를 보면 부모 모두 녹인이며 수어를 1차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여기 수어를 1차로, 2차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 언어 접근법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이중 언어, 이중 문화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와 두 것을 합친 거고요. 얘는 이중 언어로 가르친다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할 건 이중 언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언어에서 알아야 될 건 소위 말해서 수어와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이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이중 언어 접근법과 이중 문화 접근법을 분리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중 문화가 나온다고 하면 농정책성 그리고 농문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에 대한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니은이 가지는 수어에서의 기능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도 고은삼책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수어에서도 음성 언어의 고전화, 장단과 같은 초분절음의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나요? 네, 니은이 음성 언어의 초분절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수직 신호죠. 이 비수직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이게 책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수어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다시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관련 있는 뭘 알아야 된다고? 학생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학생이죠, 학생.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게 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다 제복을 입고 왔어요. 그 제복에 손가락에 두 가지 줄이 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제시대 잔재라는 거죠.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리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뭘 봐야 되느냐. 작성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기읍과 니은에 말더듬 행동 유형을 쓰고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기읍. 더듬는 단어를 말할 때 동의어로 자주 바꾸어 말함. 회피 행동. 니은. 커피 종류를 말할 때 눈을 깜빡이거나 아래턱을 떠는 행동이 나타나. 이거 탈출 행동. 그래서 회피 행동이 뭔지, 탈출 행동은 뭔지를 쓰는 거고 지금 첫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연장과 막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핵심 행동, 1차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행동, 부수 행동을 얘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밑줄친 디귿 미음에서 나타난 말더듬 행동 특성을 심리 언어적인 요인 중 의문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는 왜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유추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교재 그리고 고선책 내용을 알아야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심리 언어적 요인에 관련해서 써야 될 내용이잖아. 의문론적 측면을 본다고 하면 첫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모음인 경우에는 자음에서 더 자주 더듬는다. 그리고 특정 음에서 특히 말이 자주 더듬는다. 폐쇄음이나 파차음에서 막힘이 자주 발생한다. 마찰음에서도 연장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밑줄친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 디귿, 바닷가, 그리고 척추 이런 나와 있죠. 이거 첫 번째 음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 모양만 보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데 피읍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열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내용인 첫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서 자주 발생한다와 그리고 폐쇄음이나 마찰음에서 막힘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거를 보지 않는 이상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점을 날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얘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한데, 일단 밑줄친 기역의 특징 한 가지를 서술하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점자 정보 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쓰라고 합니다. 자, 기역,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 OCR이죠. 이 OC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인쇄된 자료를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바꿔주는 거죠.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는 게 OCR이잖아요. 이 OCR이 있으면 알다시피 인쇄된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가지고 이거 뭐 점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소리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런 기능들이 OCR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니은, 점자 정보 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주요 기능과 부가 기능으로 나와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러 책을 찾아보시면요, 이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될 거는 점자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점자를 출력하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저와 관련해서 촉각과 관련했죠. 청각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음성을 출력합니다. 즉 시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촉각과 청각으로 이제 보조해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서 작성 및 편집,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다? 점자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자 출력이라고 볼 수 있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음성 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게 저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번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과 책에는 없어요. 이건 논문으로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저걸 가지고 조합해서 답을 쓰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간 독립적 스위치 훈련이라고 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난감 등을 사용해서 자극 반응 간의 디귿을 익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르면 저기서 이 기능을 한다는 걸 학생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독립적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난감 등을 이용해서 자극 반응 간에 뭘 알아야 된다고? 연관성 같은 걸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수반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특정 행동에 뒤따라오는 자극을 보통 수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S에 대해서 R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수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수반성, 연관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간의 이러한 연관성을 하는 걸 뭐 수반성, 그리고 연관성, 그리고 인과성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점이죠. 자, 밑줄 친 릴의 스위치를 활용한 선택 방법의 특징을 서술할 것. 단, 학생 M의 특성을 연기한 설명을 제외하고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선택 방법과 비교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니터의 훑기 방식으로 제시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일 스위치를 사용하는 얘기 있죠. 여기 눈에 띄는 게 훑기와 스위치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쓴다고? 간접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직접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 특성을 연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의 카테고리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즉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의 선택 항목, 직접 선택과 그리고 훑기와 스위치로 대변되는 간접 선택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관련해서 직접과 그리고 간접 선택의 특징을 비교해서 세 번째 점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쓰시면 되잖아요. 1번 일반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간접 선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훑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그러한 특징으로 이제 쓰시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만 조금 한다고 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자, 밑줄 친 기획에서 제시된 뇌성마비 유형 두 가지의 신체 운동 특성을 근긴장도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하고, 여기 나오는 표현 근긴장도 측면을 쓰시면 됩니다. 자, 기획에 제시된 특성을 보시면요. 학생 K의 뇌성마비 유형은 경직, 학생 L의 무정의 운동형 또는 불수의 운동형이죠. 뭐 늘 얘기한 것처럼 경직형 같은 경우는 근긴장도가 높고요. 그리고 불수의 운동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긴장도가 수시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야 되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뇌성마비는 뇌의 손상부에 따라 다른 운동 패턴을 보이는데, 경직형 뇌성마비는 니은의 손상이 입은 것이고, 무정의 운동형은 동저초를 기여하는 기저의 손상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건 이 기저핵과 늘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라고? 대뇌 피질. 그리고 뭐 손해 이런 것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무정의 운동형 같은 경우에는 추체 외로에 들어가요. 그러면 추체 외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추체로잖아. 근데 니은을 추체로가 쓴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얘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대뇌피질과 손해이기 때문에 정답은 대뇌피질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니은이 추체로가 될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체 외로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자, 이러한 비교될 수 있는 것끼리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거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점, 밑줄 친 디귿의 개념을 쓰고 지속적 원시 반사의 문제점 한 가지 서술할 것. 단, 원시 반사 소실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전형적 운동 발달 특성에 비추어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원시 반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운동 패턴을 얘기합니다. 즉, 비정상적 운동 패턴이 없어지고 정상적 운동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상적 운동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 반응이라는 거. 이 자세 반응 같은 경우는 평형, 보호,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형적 운동 발달 특성에 비추어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답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사가 남아있으면 자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을 쓰시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박명선 책에 딱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자, 첫 번째 점. 밑줄 친 기획에 사용하는 사건, 가로에서 빈도 기록법 유형을 쓰고, 지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법 이꼴 빈도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획에 사용하는 거 내용을 보시면 기획, DTT와 관련해서 수업
차시마다 주방 정렬기 사진 5장을 3번씩 무작위 순서로 제시해서 총 15번의 질문에 학생이 바르게 답하는 빈도를 기록한다. 눈에 띄는 건 15번과 관련된 반응 기회가 정해져 있고 이 반응 기회에 따라 행동의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방법이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제지시 기록법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반응 기회 관찰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죠. 사건 가로 빈도 기록법. 그래서 저기 이호신 선생님 책을 보시면 사건 기록법의 하위 유형으로 빈도를 얘기하고 이 빈도의 변형을 통제 제시 기록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매삼 책에서는 반응, 기회, 관찰 기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용어가 다르면 개념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제시 기록법은 사건 또는 빈도 기록법의 변형 또는 하위 유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의 5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반응 기회 관찰 기록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승희 선생님 장애아동 관찰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빈도 기록법의 변형으로 통제제시 기록법을 언급한다는 사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촉진의 형태가 바뀌는 용암 체계에 비해 밑줄치 니은이 갖는 특성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이 뭐냐면 점진적 시간 지원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촉진의 형태가 바뀌는 용암 체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그리고 최소, 최대, 그리고 점진적 안내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에 비해서 니은이 갖는 특성이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촉진의 형태가 바뀌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바뀌는 특징이 있죠. 촉진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점, 밑줄친 디귿과 리을을 할 때 동기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순서대로 써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유의사항에서 제시된 방법을 제외하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박명선 선생님 책에서는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저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다른 활동과 함께 제시 같은 경우 습득과제와 유지과제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강화제 사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강화제 사용, 그리고 다양한 활동 자료 과제량 준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 교재, 반응을 활용한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서 디귿 리을 써야 되는데 디귿 조례도구 그리기, 인터넷을 통한 조례도구 알아보기, 조례도구 관찰하기 활동을 준비해서 지도함. 근데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학생이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생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학생의 선택 활동하는 거를 쓰시면 되고요. 리을 조례도구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답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조례도구의 용도를 묻는 질문을 할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 강화를 해줘야 저런 행위를 할 거잖아.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명선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인데 이거를 알고 푼 사람들은 극히 없고요.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마다 강화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디귿 리을에 관련된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밑줄친 미음을 할 때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자기주도 반응을 측면 쓰라고 하는데 이 자기주도 반응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요래도구 용도를 모를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질문하도록 하는 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실용교사님 책, 박명선 책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조금 더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박명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현재 우리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박명선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주도 그리고 동기 등등과 관련해서는 물론 동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심 반응과 관련해서 왜 얘네들을 중심 반응으로 선정한 이유가 언급돼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것도 앞에서 봤던 논피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기억할 건 우리 시험에서 이러한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이 문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작성법을 보시면 서론에서 통합교육 장면에서 교수적 수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이 통합교육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늘 강조되는 게 뭐다? 물리적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에요. 근데 진정한 통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 그 배우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 교수적 수정이거든요. 즉, 이 교수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교수적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서론에서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쓰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론에는 통합교육에서 교수적 수정이 아닌 수정이 진의 한계를 쓰고 보편적 학습설계가 주는 이 시사점을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 학습설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편적 설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수적 통합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적 통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수적 수정이에요. 근데 이 교수적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지 뭔가를 해놓고 나중에 뒤처리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보편적 학습설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교수적 수정보다는 보편적 설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한계점을 사후 처리 방식이라는 내용을 쓰시고 보편적 학설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든다는 내용을 쓰시면 이 결론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앞 내용들 봐라. 이 앞 내용들이 얼마나 쓰기 힘든데. 그렇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B형에서 멘탈이 다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디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